자, 얘들아 오늘은 명제 아까 받았죠? 어. 아이 강의 시작할 때 그냥 버튼 눌렀는데 그래 알겠어요. 자 시작할게요. 자 일단 명제 다 갖고 있나요? 쌤이 준 개념 프린트 다 꺼내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느낌으로 갈게요. 너 엄청 디테일까지는 아니고 복습하는 느낌으로 가고 자 일단 명제에서 정의 중요하죠. 명제 집합처럼 중요한데 이 친구는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누구는 키가 크다. 이거는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거 안 되고 키가 뭐 180 이상이다. 이런 게 참이든 거짓이든 나오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조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다르게 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판별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x-1이 2다 이렇게 되면 3 넣으면 참이겠지. 그거 아니면 다 거짓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네. 그리고 그 조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스몰 p 이렇게 나타낼 거고 조건은 앞으로 이제 작은 알파벳 스몰 p, 뭐 스몰 q, 스몰 r로 나타낼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진리집합은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요거 중요합니다. 진리집합은 조건을 참이되게 한 모든 원소의 집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건이 얘가 참이돼야 돼. 예를 들어서 뭐 x가 뭐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럼 참이되게 하는 뭐 이거면서 x는 자연수다. 그럼 참이되게 하는 게 당연히 뭐죠? 1, 2, 3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1, 2, 3을 집합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스몰 p라면 이거는 라지 p로 나타내. 그거 구분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조건은 땡땡으로 나타내고 집합은 이렇게 는으로 나타낸다는 거. 이 정도 좀 구분해 주시고 여러분들 서술형 쓸 거잖아요. 그렇죠? 서술형에서 혹시라도 감점이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서술형 기준이 막 센 거 같진 않거든요. 안 빡센 거 같아요. 다행히. 내가 지금 그 다른 뭐 2학년 같은 경우에 심원고나 중원고는 지금 서술은 좀만 잘못 쓰면 아예 빵점 처리했거든요. 거의 점수를 주지 않거나. 너네는 다행히 뭐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아. 다행히. 근데 혹시 모르죠? 네, 일단 그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부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명제 또는 조건에 대하여 P가 아니다. 자, 그래서 부정은 무엇이 아니다. 그래서 not P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부정의 부정은 당연히 긍정이겠죠. 그래서 not P, not P가 P다. 그래서 P가 참이면 not P. 그거 아니면 당연히 거짓일 거고. P가 거짓이야. 그럼 그거 아니야. 그럼 참이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다음에 조건과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조건 P의 진리집합 P, 조건 Q의 진리집합 Q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not P의 진리집합은 당연히 P가 아닌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P의 여집합 되겠죠. 왜냐면 이게 아닌 거니까 나머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마찬가지로 P가 여기 있다. 그럼 얘가 여집합인 거야.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조금 안 써 있는데 아마 써놨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안 써져 있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쓸게요. 자, P 또는 Q에 진리집합이 있으면 그거는 P 그리고 또는은 합집합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P 합집합 Q인데 이 친구를 만약에 부정을 한다. 부정을 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친구가 아니라 이 녀석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을 하면 그쵸? 얘는 뭐라고 써야 된다? not p 그치 이고 not q. 근데 요거는 우리가 좀 익힌 느낌이잖아요. 사실 약간 외운 느낌. 근데 정확하게 이제 인지하려면 얘를 부정을 시켜봐야 돼. 자, 우리가 p 합집합 q를 부정하면 뭐가 되죠? 얘 전체 여집합이라 쓰는 거예요. 왜냐면 부정은 여집합 붙인다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는 무슨 법칙 쓸 수 있고? 드모르간 법칙 쓰면 어떻게 돼요? p의 여집합. 그 다음에 그치. 그 다음 q의 오케이. 그러면 얘랑 똑같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보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겠죠. 요 이고 P이고 Q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친구는 똑같이 부정을 해주면 혹시 안 적혀 있으면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얘는 not P 또는 not Q not Q일 거고. 그래서 그 진리집합은 P의 또는 Q의 전체 여집합이니까 여집합, 합집합, Q, 여집합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옆에 체크만 해주세요. 그래서 얘가 조건, 얘가 진리집합.
괜찮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명제 PQ의 참거짓 알아보면 돼요. 자, 지울게요. 명제 PQ의 참거짓. 얘들아, 참거짓을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의 좀 기준이 있는데 저 기준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명제 P면 Q이다 할 때 네, 여기 뭐 참거짓 있죠? 이걸로 판단하는데 하기 전에 명제 정의부터 봅시다. 자, 명제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P이면 Q이다로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뭐라고 읽는다? P면 Q이다. 그래서 P이면 Q이다로 읽고 그럼 뭐 여기다 낫 들어가 있으면 낫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앞에를 가정이라고 하고 뒤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결론을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는 이 명제가 참이려면 가정도 참여해야 되고 결론도 참여해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가정도 참, 결론도 참. 그래서 근데 이건 좀 디테일한 내용이긴 한데 사실 발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면 Q이다가 거짓 요거 있죠? 그럼 요거는 가정은 참인데 결론은 거짓인 걸 얘기해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요. 만약에 P가 이렇게 참일 때 그 Q도 똑같이 참이려면 P가 Q 안에 들어 있거나 아니면 P랑 Q랑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참이야. 그럼 Q 안에도 당연히 들어가니까 참인 거고 그 다음에 P가 참이야. 그럼 Q에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예요? P가 Q의 부분집합이죠.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맞아요. 그래서 P면 Q가 참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로 따지면 P가 더 많거나 같아야 돼요? Q가 더 많거나 같아야 돼요? Q가 더 많거나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많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더 많거나 같은 쪽으로. 같아도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이면 그게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발례. 자, 발례는 우리가 정의 뭐라고 돼 있어? 거짓임을 보이는 예시예요.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예시인데 이것도 아마 안 써 있을 텐데 이것도 쓰면 얘가 거짓이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P가 Q의 이제 부분집합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P가 원래는 Q 안에 다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닌 게 어디예요? 이 부분이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빠져나온 거죠. 삐져나온 거죠. 그렇죠? 이 삐져나온 녀석이 틀린 얘기가 될 거 아니야. 요게. 그래서 이 아이를 발례라고 하는 거고 얘는 그럼 뭐예요? 결국 말로 그대로 쓰면 가정이 참이고 결론이 거짓이죠. 자,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P가 참이고 Q가 거짓임. 근데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발례는 이 친구가 돼요. 요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참이고 결론은 거짓. 가정은 참, 결론은 거짓. 따라서 이렇게 되고 이거 다시 쓰면 뭐죠? P에서 Q를 뺀 거. 그치? 차집합이라고 하죠. 괜찮아요? 그래서 발례를 만약에 문제에서 집합으로 찾아야 돼. 그럼 이렇게 찾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예시 한번 들게요.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not P 이면 Q이다가 얘 발례 찾으래요. 그러면 그 집합은 어디일까요? 얘 어떻게 써야 돼? 그러면 처음에 뭐 해야 돼? 얘가 일단 P에 여집합하고 그 다음에 그치 교집합 Q에 여집합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미 P 여집합이고 맞아? 그리고 교집합 Q 여집합.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얘는 똑같이 쓰는 거야. 교집합 여집합 똑같이 쓰는데 여기 나피를 P 여집합 쓴 거고 Q를 Q로 쓴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게 써서 이 아이가 발례인 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요거는 드모로 가능하면 하면 어디죠? 그치? 그치? 전체 여집합. 그러면 요거는 분명히 바깥쪽에 있어요. 얘가 발례인 거야. 그래서 발례가 이거 주어지는 것마다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내가 만약에 이게 헷갈린다 그럼 차집합으로 가셔도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차집합에서 여집합 요걸로 바꾸면 돼.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되고 저 발례 바로 밑에다가 요거 하나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해 주시고 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뭐 요 정도만 필기해 주세요. 요거 동그라미 안 쳐도 되고 그래서 체크된 게 요거랑 요거 정도만. 요건 그냥 옆에 이제 공간에 쓰시면 되고 뭐 예. 아니 뭐 옆에다 써도 돼요. 그래서 발례가 이거다. 발례가 이거다. 근데 이제 상황마다 바뀔 수 있다 정도. 그래서 발례가 처음에 조금 잘 익혀야 돼요. 얘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이 친구는 어렵지 않죠. 일단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그러면 얘는 전부 다 맞다는 얘기야 틀린다는 얘기야? 전부 다 맞다는 얘기죠. 빠짐없이 다 맞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서
P가 이제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P에 대해서도 다 맞아야 되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P여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야 다 맞을 수밖에 없겠지.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아닌 게 있으면 P가 이렇게 있을 거냐. 하나라도 아닌 게 있으면. 그래서 그러면 거짓이니까 전체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라도 맞으면 되거든요. 어떤. 그래서 얘는 저는 그 해석할 때 어떤이 좀 해석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단 하나라도라고 읽어요. 단 하나라도 X에 대해서 P다. 헷갈리면 이렇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어떤을 뭐로 해석한다? 그냥 단 하나라도. 그렇게 해석하면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맞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참이다. 그래서 하나라도 맞으려면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P가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X에 대해서 P다가 거짓이야. 그러면 하나라도 뭔가 있는 게 거짓인 거죠. 하나라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P가 공집합이랑 똑같다는 거겠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이거 부정은 뭐죠? 어떤 X에 대해서 나 P이다. 이렇게 그냥 둘 다 뒤집어 주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둘 다 뒤집으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내용이 많아서 쭉쭉 갈게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지. 역과대우. 자, 그래서 역과대우에서 중요한 걸 좀 체크를 해봅시다. 우리가 P이면 Q이다 역이래요. 우리가 역은 말 그대로 반대란 얘기잖아. 역. 그래서 거꾸로 간다는 얘기니까 P이면 Q이다가 아니라 Q이면 P이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은 거꾸로 써주시면 되고 대우는 역도 해주면서 어떻게 해야 돼? 부정도 해주셔야 돼요. 네, 둘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관계성 얘기한 거니까 뭐 이렇게 하면 역이고 이렇게 하면 대우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뭐라고 돼 있니? 명제가 뭐이면 참이면 대우도 뭐다? 참이다. 명제가 뭐면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요거 잘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문제에서 잘 쓰여. 그러니까 내가 막 이런 문제 있잖아 가끔.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잠깐 지울게요. 이렇게 하겠다. 이거의 참거짓을 알아보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알아보기 조금은 어렵잖아요. 원래 이렇게 해도 풀리긴 해요. 이렇게 해도 풀리긴 하나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어? 그치, 대우를 하는 게 편해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문제 보고 이거 대우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대우하면 당연히 뭐 x는 2면 얘가 그치. 그러면 x를 2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참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원래 명제도 뭐겠어요? 참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더. 이런 문제에서도 되게 잘 써요. 만약에 뭐 객관식 문제 1, 2, 3, 4, 5박 있는데 다음 중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것은 이런 걸 물어봐. 그러면 이런 거 물어볼 때 그럼 역도 만들고 대우도 만들어야 돼. 그럼 좀 귀찮아 안 귀찮아요? 솔직히 좀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이라도 좀 줄이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우를 어떻게 풀면 돼? 그냥 원래 명제 주어진 게 참인지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우가 참인 걸 확인할 때는 굳이 대우를 안 바꿔도 되고 만약에 이런 거다 그럼 바꾸고 이게 아니라 좀 그냥 쉬운 건데 굳이 대우를 해야 되나? 그럼 원래 거 확인해서 거짓이야? 그럼 대우도 거짓인 거야. 그렇게 확인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좀 잘 써먹으세요. 네, 요거 되게 좋아.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래 하나 더. 얘들아, 자 대우 원래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에요. 그럼 반대로도 돼요. 지금 이게 얘기가 안 돼 있는데 대우가 참이에요. 원래 명제도 참이에요. 그것도 되고. 자 그리고 이게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참이면 P, Q 집합이 어떻게 된다? 부분집합 관계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분집합 관계니까 당연히 얘 생긴 거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는 대우가 당연히 나 Q이면 나 P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있어요? Q의 여집합이
그치?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냐 물어보는데 확인해보면 Q의 여집합 요 바깥부분 하나죠. 그 다음에 P의 여집합 요 바깥부분 두 개죠. 그럼 얘가 얘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증명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여기 참이야 만약에. 자, 여기 참이면 원래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있고 참일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원래 명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거짓이 맞아. 일반적으로는 거짓이 맞는데 자, 이거를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모른다인데. 모른다인데. 이게 그러면 결국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뭐 아니면 뭐겠어요? 참 아니면 거짓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일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설명이 되면 개념이 아주 잘 이해돼요. 이 여기 참이야. 근데 원래 명제가 언제 참이고 원래 명제가 언제 거짓이에요. 그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힌트는 집합이야. 집합 관계로 설명하면 돼요. 요 개념에 대한 이해거든. 집합 관계로 이걸 설명하면 돼. 그쵸. P랑 Q랑 만약에 같다면 원래 명제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가 P면 Q이다. 그럼 얘죠?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럼 거꾸로 해도 참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원래가 참이고 역도 참이 되는 게 같을 때. 요거 인지하면 돼.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럼 거짓인 건 뭐겠어요? P가 Q 안에 그냥 들어가는 무슨 집합? 부분 집합인데 그거 중에 무슨 집합? 진부분 집합이겠죠. 자기 자신 제외한. 그래서 그 진부분 집합 관계가 될 때는 얘가 뒤집혔을 때 Q가 P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주면 아주 베스트. 그래서 이걸 구분도 해주세요. 그래서 참인 경우는 언제 참된다? 이거는 P랑 Q랑 같을 때 참이 되는 거고 요 거짓일 때는 P가 Q의 부분 집합이면서 P랑 Q랑 다를 때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옆에다가. 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에다가 그것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벤 다이어그램도 간단하게. 거짓이 이런 상황이고 참이 이런 상황이다 정도. 이게 원래 명제고. 원래 명제 이제 그 집합이죠. 진리 집합. 그 다음에 역은 이거다. 그래서 얘는 이제 참되는 거고 얘는 참거짓 되는 거고. 이렇게까지 해주자. 얘는 참이고 참이고 얘는 참이고 거짓이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눈치를 챘다 그러면 그냥 일반 문장에서도 다 그렇게 풀어도 돼요. 쉬운 문장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 개념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막 복잡한 1, 2, 3, 4 하나씩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생각하면 바로바로 그냥 떠올라요. 네, 그렇게 하면 너무 좋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넘어가서 3단 문법. 요건 되게 쉽죠? 3단 문법은 포인트가 뭐죠?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이면 R이다가 참이다. 연결될 수 있어서 P, Q, R 순서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증명은 그냥 이걸로 되는 거겠죠. 왜냐면 P이면 Q이다 되면서 Q이면 R이다가 되면 당연히 P가 R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P, Q의 순서가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거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자, 이 친구는 헷갈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지금 제가 두 개로 해놨는데 웬만하면 오른쪽 기준으로 좀 익혀주세요. 익힐 때는. 그래야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저게 둘 다 익혀버리면 좀 헷갈리고.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걸 이해라고 했지만 이것도 사실 이해는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정의?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그냥 이렇게 그냥 하자. 이게 충분이고 이게 필요다라고 그냥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그냥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해라기보다는. 자, 그래서 저 친구를 이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자, 저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다시 한번 얘들아 이거 화살표가 몇 줄? 한 줄짜리죠? 이게 참이면 두 줄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구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아이가 보이면 만약에 이거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P이면 Q이다가 참이죠. 그러면 부분집합 관계 어떻게 돼? 그치? P가 Q의 부분집합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이면 이거를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충분 조건이라 부릅니다. 근데 그냥 충분 조건이 아니라 이 앞에 멘트가 중요해. 뭐라고 돼 있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순서 잘 봐야 돼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이 P가 충분 조건이란 거죠. 말 뜻이. P는 Q이기 위한이니까 이게 충분 조건이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 화살표가 가는 거 말고 내가 지금 보내는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충분하니까 보낼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네, 그 정도로 보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집합을 생각하면 거꾸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냥 충분 조건이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어서 얘가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화살표 기준으로 이게 충분 조건 화살표, 얘가 필요 조건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 거로 익혀준 게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순서대로 그냥 P는 Q이기 위한으로 고정이 되어 있을 때 P에서 Q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뭐다? 충분 조건. 왼쪽으로 간다? 필요 조건. 이게 제일 나아요. 그럼 쌤 이거 바뀌면 어떻게 해요? Q랑 P 바뀌면 어떡하죠? 그거는 이거를 그냥 거꾸로 돌려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거꾸로 돌렸을 때 이거 오른쪽 반의 충분 조건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시험 문제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낚시를 가끔 해요. 바꿔놔요. 이거를. 요걸 바꿔놓으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은근 나오고 실수 많이 해요. 요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정확하게 순서를 인지하고 있나를 물어봐요. 오케이? 요거 잘 기억해야 돼. 바뀌면 어떻게 한다? 바꿔서 써보면 돼. 그거 하라는 대로.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QP 순서대로 쓰고 필요니까 왼쪽으로 가면 돼요. 근데 자리 바꿔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괜찮아요? 네,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거 조심해야 된다, 얘들아? 요 순서 조심해야 됩니다. 순서 주의하시고 무조건 요 순서 PQ 기준으로 오른쪽이 충분 조건이고 왼쪽이 필요 조건이에요.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으로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양쪽으로 가면 뭐겠어요? 필요랑 충분이 다 되는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충분 필요 조건은 있을까 없을까?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요 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도 무슨 집합인 거야? 부분 집합인 거죠. 맞아요? 그 다음 어느 쪽으로도 부분 집합? 반대쪽으로도 부분 집합이죠. 얘들아 이거 뭐의 정의인지 기억나요? 혹시? 이거 기억나요? P랑 Q랑? 같다. 이게 정의가 이거 두 개 만족해야 얘 된다라고 이미 써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오늘 할 개념은 다 했고 문제 한번 쭉 풀어봅시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죠?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혹시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디테일한 거 물어봤대. 나는 이게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해. 그런 거는 지금 물어보는 게 무조건 좋아요. 네. 혹시 있어요? 있으면 제가 받아줄게요. 괜찮아요? 완벽하게 익혀주세요. 개념 완벽하게 익히는 걸 테마 때 다 끝내야 돼. 자, 갈게요. 그래서 이제 1번. 자, 그러면 문제를 지금 한 30초간 한번 봐보세요. 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를 포인트. 요거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한번 포인트 잡아보세요. 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정도. 두 개 다 잡았어요? 네. 하나 더 찾아요. 하나 더 있어요. 방법이 두 가지. 근데 그냥 발상만 바꾸면 돼.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까지 그치 인지를 해야 돼. 그렇죠. 한 배씩 써야 돼. 생각하는 연습 시키는 거니까 뭐 못 찾아도 상관은 없어요. 두 개 다 찾았나요? 하나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고. 시윤이는? 하나. 하나. 가은이는 찾았니? 조금 헷갈려? 가볼게요. 얘들아, 이거 일단 뭐라고 써있지? 어떤.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P 이렇게 봐야 돼. 어떤 거에 대해서 P가, 그러니까 이거를 개념이랑 연결해야 돼. 어떤 P다. 근데 뭐라고 써있니? 부정.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부정시킬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 그러면 부정을 쓰는 거예요. 바로 밑에다가.
그래서 부정을 쓰면 뭐라고 써야 되죠? 아니요. 모든 어떤 의 부정은 모든 그 다음에 실수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바꿔야 되죠? 부호야? 부등호라고 합니다. 네, 부등호. 이거 부호가 아니에요. 네. 너네 근데 다 헷갈리게 읽더라고. 다 그렇다고 다. 상관없어. 얘가 부등호. 그래서 얘를 그럼 이렇게 해야 돼? 는데 붙여야 돼? 그지? 그거 나왔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했나요, 다들? 네. 이렇게 했나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잘 보일 거야. 아,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거구나. 그러면 이거 이다까지 쓰면 부정이 참이라는 거니까 얘가 뭐 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갈게요. 이런 부등식이 있으면 저는 부등식 해석 안 될 때는 y는을 무조건 취해서 함수를 해석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왼쪽은 무슨 함수? 몇 차 함수? 2차 함수. 살짝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래로 블록인 거 보이고 그 다음 오른쪽은 뭐죠? 무슨 축? X축. 항상 이렇게 가요. 그럼 왼쪽이 더 어떻대?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만들려면 결국 셋 중에는 어떤 게 되는 거죠? 몇 번째, 몇 번째? 두 번째랑 세 번째. 그쵸? 요 두 가지가 된다. 그러면 판별식이 뭐죠? 그치? 판별식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아니 하기 전에 하나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판별식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쵸, 잘했어요. 이거 방정식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요때 쓰면 감점이야. 실제로. 오케이? 그래서 이때가 아니고 판별식을 쓰려면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판별식 써야 돼요. 오케이? 부등식에서 못 써요. 아, 그렇게 까였어? 아,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아, 그때 왜 까였는지 몰랐었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로 판별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 D 나누기 4 가도 되죠. 그러면 절반 제곱 81에서 마이너스 K 해서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K가 8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나? 그래서 최소값은 몇? 81. 네. 자, 두 번째. 근데 똑같아요. 발상만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걸까? 똑같아요. 근데 사실상 똑같은데 생각만 살짝 바꾸면 돼. 개념. 네, 부정이 참. 그러면 부정이 참이면? 부정이 참이면 원래 명제가 거짓. 그걸로 푸는 거야. 오케이?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라고 하고 풀면 돼요. 바꿀 필요 없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써보자 일단. 어떤 요거 먼저 써봅시다. 부정이 참이면 원래 명제는 뭐다? 그치. 명제 거짓. 요걸로 푸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거이다. 자, 그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 친구는 y는 이렇게 하고요. y는 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은 당연히 2차 함수, 오른쪽엔 x축 똑같이 써주시고요. 지금 할 때 필기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아야 돼요. 아니요. 근데 그게 잘 봐요. 근데 이게 참여해야 되는데 거짓이어야 되는데. 거짓. 잠깐만요. 아, 저기 넘어가는구나. 저 안 보이죠, 지금 민서가? 어디까지 보이는 거야, 이거? 여기까지 보이는 거죠? 아, 조금 옮겨서야겠다. 그래서 얘가 x축. 아, 저기 화면이 안 보일 것 같아. 그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x축. 하고, 여기가 0보다 작다 해서 여기 y는 이렇게 되죠. 뭐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그러면 이 친구가 세 가지를 다시 해봐야 돼요. 세 가지 항상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얘들아 뭐래요? 거짓.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써주세요. 네.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거짓이라고 써주시고, 그럼 이게 거짓이어야 돼. 그러면 어떤 얘들을 해석할 때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냥 단 하나라도 만족을 해야 돼. 하나라도 만족을 한다는 얘기야, 못 한다는 얘기야? 못해. 그럼 하나라도 0보다 밑에 있는, 즉 x축보다 밑에 있는 이차함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돼요? 하나라도 밑에 있는 게 얘는 있죠? 이거 틀린 거죠. 얘는 맞죠. 그래서 똑같은 거. 오케이? 요렇게 풀어도 된다. 물론 두 번째가 쉽진 않지만 해석법을 다양하게 하면 검토까지 가능해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엔 똑같이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뭐 요거는 그냥 그 뒤는 똑같이 하면 된다. 요거 한번 써줄게요. 그러니까 단 하나라도 이런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보다 작은 인 경우가 없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이런 상황이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2번. 자, 2번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도전해보세요. 물론 이제 밑에는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천천히 해보시고 그러니까 참인 명제니까 어떻게 돼야 돼? 왼쪽에 있는 게 맞으면 오른쪽에 맞다. 그래서 얘들아 참인 명제 이것만 얘기할게요. 참인 명제는 어떻게 돼야 돼? P가 Q의 부분집합 상황 돼야 돼요. P면 Q이다가 맞아야 돼서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아야 된다. 왼쪽으로 가는 건 틀려도 돼요. 맞아도 되고 네, 그걸로 지금 한번 해보세요. 네, 그냥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해보시고 2분 드릴게요. 네, 2번 봅시다. 일단 좀 앞뒤 나눠서 갈게요. 일단 여기 앞에 여기부터 보는데 중요한 거 앞에 여기 위에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실수이다. 실수. 이 실수인지 복소수인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실수 동그라미 해놓고 이제 갑시다. 그 다음에 기억부터. 그쵸.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이제 복소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게 있어서. 네, 갈게요. 자, 일단 기억부터 갈 건데 이 친구는 x가 몇이죠? 2죠. 자, 2면 했을 때 이쪽 맞는지 확인하려면 2 넣어서 맞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데 자, 요거를 이제 다 이렇게 갈게요. 요즘 쓸 공간이 좀 없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요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쪽은 참이야. 오케이? 그다음 반대쪽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냐면 오른쪽은 지금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x-2랑 x 플러스 3 되니까 결국 x가 몇 아니면 몇이고? 그렇지. 2 아니면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3일 때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틀렸다. 그리고 그렇게 봐도 돼요. 우리가 얘 이쪽에서 이쪽 가려면 P가 Q 안에 들어있어야 되잖아. 근데 Q가 P 안에 들어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여기 들어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더 적은 쪽이 더 많은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똑같아야 돼. 오케이? 그게 참이 되려면. 자,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뜻이죠? X랑 Y랑 이렇게 는영인데 또는이야 이거야? 또는이죠. 네,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00도 되고 0 숫자도 되고 숫자 0도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뭐야? X랑 Y랑 그치. 이거예요. 둘 다 0인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 가능한 거 얘기해 보면 어떤 0이랑 어떤 숫자 나오는 거고 어떤 뭐 숫자 0이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고 둘 다인데 얘는 그냥 둘 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많아? 경우가 어디가 더 많아? 왼쪽이 더 많죠. 왜냐면 이건 0 왼쪽이 있어도 되고 오른쪽이 있어도 되고 둘 다 있어도 되는데 얘는 0 둘 다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더 많으니까 얘는 이쪽은 틀렸고 이쪽은 맞았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다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참거짓을 역의 참거짓 아니면 대우의 참거짓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물어볼 수 있어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물어볼 수 있어서 양쪽을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연습할 때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린 상황. 그 다음에 디귿. 자, 이 친구는 둘 다 뭐예요? 0하고 0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둘 다 0이야.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그쵸. A는 0 이고 B는 0. 아니면 뭐 A는 B는 0 해도 돼요. 그 다음에 A는 0 이고 B는 0. 그래서 요거는 오른쪽 맞고요. 왼쪽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 충분 조건 물어보면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겠어요? 충분 조건이죠. 오른쪽 하니까. 그러면서 충분 조건이면서 필요 조건이 아닌 것. 얘는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 아닌 것. 그런 식으로 인지하는데. 그 다음에 리을은 애들 딱 봐도 어디가 더 많아 보이니? 왼쪽이 더 많아 보이지 않아? 왜냐면 제곱이니까. 그렇죠? 얘는 A가 뭐가 돼요? 네? A가 B 또는 A가 마이너스 B지. 그러니까 어디가 더 많아? 왼쪽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 많은 쪽으로 가야 된다 했잖아.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요 오른쪽 가는 게 틀렸고 왼쪽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필요만 되는 거죠. 틀린 거죠. 그러니까 참은 아니죠.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아야 돼요. 참. 그다음에 평행사변형 말은 얘들아 항상 더 많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뭐가 더 많아요? 말은 뭐가 더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많다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키가 160 예를 들어서 뭐 키가 170 이하인 남자가 많을까? 키가 170인 사람이 많을까? 170 이하인 사람이 많을까? 내가 다시 키가 170 이하인 남자가 많을까? 키가 그냥 170 이하인 사람만 많을까? 뭐가 더 많아? 그치? 170 이하인 사람이 남자도 여자도 포함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많을수록 적은 거야. 그러니까 제한이 많이 된다. 내가 제한을 많이 둔다. 그럼 오히려 적은 거야. 그치? 제한이 많으니까 적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요런 거 풀 때 제한 조건이 뭐 하면? 그치? 많다. 그러면 그치? 오히려 더 적은 거예요. 상대적인 개체수가 적은 거야. 상대적 개체수가 적다. 상대적으로 개체수가 적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상황이면 얘가 제한 조건이 더 많아 적어? 그치? 얘는 평행도 돼야 되고 길이도 같아야 되잖아 양쪽에. 그래서 제한 조건이 많아. 조건이 많다. 그러면은 얘는 오히려 개체수는 어떤 거야? 더 적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많은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방향으로는 이쪽은 틀렸고 이쪽은 맞은 거야. 네, 그렇게 그러니까 상대적인 걸로 보면 돼. 그건 얘기 안 해도 돼. 요 조건은 얘기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9의 배수, 3의 배수 얘들아 생각해봐. 뭐가 더 많아요? 3의 배수 많죠? 그게 9의 배수가 다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집합 되는 거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고 왼쪽이 틀린 거니까 요거는 참이 맞죠. 그래서 비읍에 맞고 틀렸다. 시옷. 자, 시옷은요. 이거는 얘들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얘는 x가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그치? 5r 1보다 크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 거는 이거죠. 이게 p인데 q는 어딥니까? 1보다 작다요. 그러면 전혀 관계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 오른쪽 가는 거? 틀렸고 왼쪽도 틀린 거예요. 이거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요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돼요. 전혀 부분집합 관계가 없는 그냥 요런 느낌.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겹쳐 있는 거 있고 겹쳐 있는 거 없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응. 얘들아 요거 별표 쳐주세요. 이응 별표 쳐주시고 이런 문제 잘 나오는데 어려워요. 처음에 쉽지 않은데 이거는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는 극단적 예시를 들어보라 했거든요. 잠깐 지울게요 여기는. 자 여기는 이응 별표 치시고 극단적 예시 들기. 제가 다른 방법도 이따 알려드릴게요. 일단 극단적 예시 들기. 자 그럼 극단적으로 예시를 드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한 100 정도로 둬요. x를.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이거? 가능하죠. 합해서 2보다 더 같은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뭐 3 같은 거 하나 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지금 2고죠. 그럼 2고는 뭐야? 둘 다 충족해야 돼. 교집합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얘는 맞아 틀려. 맞고 얘는 틀려요. 그러면 이쪽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야. 극단적인 예시대로 보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도 해볼게요. 그럼 얘 극단적으로 들면 어떻게 돼? 100. 근데 이건 아무리 해봤자 1 이런 거밖에 안 되죠. 그쵸? 그러면 합해서 어떻게 됩니까? 100 더하기 1이 당연히 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뭐 자리 없으면 옆에다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옆에나 밑에나 자리 있으니까 밑에다 새로 쓴 다음에 쓰셔도 돼요. 저거는 네, 시간 드릴 테니까 이응은 밑에다가 다시 한번 쓰셔. 다시 한번 쓰고 제가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밑에다가 필기를 해주시고. 혹시 지금 푼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풀었나요? 어떻게 풀었나요? 어떻게 풀었어? 그냥 응. 그냥 말을 뒤집어. 어? 뒤집었다는 게 뭔데? 아,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이쪽 간다고 했을 때 생각해 본 거야? 근데 그게 왜 확신했어? 그러면 아무것도 발례가 없다고? 아 근데 너가 반대로 했잖아. 근데 반대로 했는데 맞는다고 해서 이쪽에서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건 거 같아. 아 대우를 했다고? 그럼 더 어려울 텐데 또는이라서 어려울 텐데.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제 이쪽이 맞아야 틀려요? 틀리고 이쪽이 맞으니까 요거는 그럼 틀린 거죠 지금 여기서는. 자 근데 제가 이거 쉽게 하는 법 알려드릴 건데 자 쉬운 건 아닌데 함수를 본인이 좀 그래도 괜찮다. 어떤 그래프에 대한 영역이 이해가 된다 하면 이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법으로 하는데 저는 함수가 쉬워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저 x 플러스 y 플러스가 있고요. x랑 y가 있지. 근데 x가 1하고 y가 1은 어디냐면 어떤 이제 요 그래프를 그리면 요 그냥 최대한만 이해해보세요. x는 1이 어디쯤이야? 당연히 여기 있겠죠. 맞아요? y는 1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죠.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울기가 일단 몇이야? 마이너스 1이면서 합이 몇이에요? 2죠. 그럼 이거 지나가는 겁니까? 지나가겠죠. 당연히 무조건 지나가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이 친구가 요거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푸냐? 이건 사실 좀 약간 옛날 교육과정이긴 한데 2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이게 저게 뭔 말이냐면 합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쪽이에요. 이쪽. 왜냐면 얘가 합이 이쪽으로 갈수록 늘어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3,3이다. 그럼 당연히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금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 영역이에요. 따라왔어요? 요 영역인데 지금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이거잖아요. 교집합. 맞아요? 그럼 이건 어디야? 요 부분 맞아요? 그럼 어디가 더 크거나 같아요? 어디가 더 커요? 주황색이 커요? 보라색이 커요? 아니 어디가 영역이 더 커요? 주황이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항상. 이거 그리스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오래 안 걸려요. 이게 만약에 연습만 되면. 그래서 저는 이거 보자마자 그러면 오른쪽 위고 여기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더 많으니까 부분 집합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아이가 이 보라색보다 어떻게 된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PQ라고 적을까 좀 헷갈리니까 요거를 P, 요거를 Q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요 영역이 P인 거고 요 영역이 지금 Q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P, Q 요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고 요건 쌤 팁이에요. 이게 만약에 적응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또는도 보여요. 그러면 또는으로 했을 때도 또는도 이따가 해볼게. 그러면 이쪽 안에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이쪽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또는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잠깐 보세요. 그릴 시간 줄 테니까. 그럼 또는이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만약에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어디예요?
x는 1보다 커놨다가 어디야? 요 부분 맞아요? y는 1보다 커놨다가 어디야? 요 윗부분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기역자 블럭 모형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요거를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P랑 R이랑은 부분집합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 어디가 더 넓어? R이 더 넓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저런 문제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저 유형을. 그래서 요거는 함수가 좀 본인이 괜찮다 하면 요걸 팁으로 가져가시고 사실 저게 당연히 기본이에요. 다 아마 뭐 그렇게 가르치실 거예요. 근데 저렇게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요거 알아두시면 좀 빨리 끝낼 수 있다 정도. 요건 추가로. 네. 오케이? 네. 필기할 거 하세요. 요 부분이 요 기역자가 R이다. R. 뭐 소문자 대문자 구분할 수 있죠? 네. 여기 소문자. 네.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이거는 쌤이 그냥 고안해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쌤이 많이 이제 함수적으로 좀 해석을 많이 해보려고 해서 이런 거 보면 이거 함수로 해석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해보니까 무조건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좀 편할 거다. 사실 이제 한 중위권 이하한테는 이걸 얘기하면 더 헷갈려 할 것 같아서 잘 얘기를 안 하고 여러분들은 소화할 수 있을 거라 믿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요거 팁으로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지읒부터 갑시다. 자, 두 자연수 x, y에 대하여 이응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두 자연수 x, y에 대하여 합이 짝수이면 모두 짝수이다. 자, 합이 짝수인 거는 우리 홀짝만 보면 돼요. 그러면 뭐뭐 가능해요? 네? 10이요? 아, 예시 든 거야? 그냥 홀짝 돼, 안 돼? 안 되죠. 짝수는 홀홀 되고 뭐 돼요? 짝짝. 자, 그 다음 얘는 뭐 돼요? 짝짝밖에 안 되죠. 모두니까. 맞아? 어디가 더 많아? 왼쪽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쪽이 틀렸고 이쪽이 맞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시 이런 거 안 들어도 돼요. 오케이? 이렇게. 아, 발리에가 빠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이쪽을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한쪽을 알아보는 거보다. 그러니까 양쪽을 한 번에 아는 게 좀 더 빨라서 뭐 발레를 들어도 되는데 그러다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쟤는 실수할 확률이 없거든.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그런 위험 부담을. 그래서 이쪽이 틀렸죠. 그럼 지읒이. 그 다음에 치읒은 유리수. 얘네 둘 다 유리수이면 곱이 유리수냐라고 했을 때 맞아 틀려? 이거는 맞죠. 이거는 뭐 안 되는 게 없죠. 뭐 0일을 곱하든 뭐 분수 2분의 1, 뭐 3 하든 당연히 유리수일 거 아니에요. 이쪽이 맞. 반대쪽은 뭐가 안 되죠? 곱이 유리수인데 제가 유리수 안 되는 거? 응. 1 플러스 1 그치 뭐 그런 것도 되고 이게 유리수의 반대부터 생각해봐. 일단 유리수 반대는 뭐야? 무리수죠. 무리수를 생각하면 루트 2랑 루트 2만 곱해도 유리수 되잖아. 그치? 요런 거. 쉬운 걸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게 x, y면 이게 발레. 그러면 이제 곱한 건 유리수인데 각각은 유리수 아니고 무리수니까. 그래서 발레 있으니까 이렇게. 네, 반대쪽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키역. 키읔. 키읔은 어떻게 돼요? 얘가 자연수 n이 소수이면 n제곱은 홀수이다. 요건 쉽죠? 소수는 이제 있는 게 뭐밖에 없고 소수는 2, 3, 5, 7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2의 제곱은 4니까 말도 안 되죠 일단. 그쵸? 이거 안 되고 반대쪽 돼야 안 돼요? 제곱이 홀수면 원래 거 홀수 아니야? 제곱이 홀수면 안에는 뭐예요? 무슨 수예요? 홀수죠 무조건. 그러니까 얘가 소수란 거 말이 안 되죠. 짝수 있으니까. 이쪽 틀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거 알아두세요. 제곱이 홀수면 n은 홀수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돼요. 실수인 상황에서는. 그래서 얘는 둘 다 틀려서 안 되는 거고. 티읕. 자, 티읕은 저것도 별표. 자, 이것도 조금 쉽진 않은데 물론 이것도 발리에 들어서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오른쪽 거를 해석을 할게요. 이런 거 해석하려면 이제 명제 증명 때 다시 하겠지만 이거 양변 제곱하셔야 돼요. 다시 뭐 한다? 절대값이 다 있으면 양변 제곱한다. 그래서 양변 제곱을 하시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a-b의 제곱인데 자
이거 절대값의 제곱이고 천천히 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의 전체 제곱이에요. 천천히 갈게요. 자, 우리 명제 증명 때 배울 거지만 절대값 a의 제곱은 a 제곱이랑 같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 맞죠? 그래서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그냥 제곱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이제 a 제곱 일단 천천히 갈게요. 얘를 그냥 제곱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공식으로 그냥 쓰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절대값 a 절대값 b 곱하면 뭐죠? 절대값 ab 요거 그래서 이거 합칠 수 있어요. 이 친구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얘는 결국 다시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얘 절대값은 풀어질 수 있죠. a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b 그 다음에 b제곱이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a제곱과 b제곱이 그치 날아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남았는데 자 2까지 없애면 마이너스 ab는 절대값 ab래요. 자 이거 해석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봐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가 명제 증명을 혹시 갖고 있어요? 그 9번 한번 볼래요? 거기 어디쯤 있냐면 명제 증명에 뒤에 넘어가서 그 중간에 그 증명쯤에 3하고 0하고 마이너스 3 대입한 게 있을 거예요. 초록색으로. 네, 그 부분 한번 봐주세요. 명제 증명 쪽. 명제 증명의 뒤쪽에 요거 3, 0, 마이너스 3 이렇게. 최근에 다 주지 않았나? 다 주셨어요. 어. 여기. 그래서 뒤집어서 요거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걸 왜 쓴 거냐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플러스냐 0이냐 마이너스냐 부호가 중요한 거거든. 쟤는 왜냐면 지금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저거 부호 확인하라는 거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0과 비교하는 게 있다. 그럼 부호 확인이야. 다시 0과 비교를 한다. 무슨 확인이다? 부호 확인이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친구는 결국 부호를 확인하라는 얘기인데 이 A, B가 가능한 게 뭐냐 하면 플러스 0, 마이너스 넣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그냥 항상 플러스 0, 마이너스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숫자로 넣어보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3 넣어보고 0 넣어보고 마이너스 3을 그냥 직접 넣어보세요. 그럼 넣어보면 이건 마이너스 얘는 그냥 이제 마이너스 3이 되죠. 맞아요? 그 다음 이건 절대값 3이 되죠. 같아야 달라요? 안 같죠? 이거 틀렸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랑 절대값이 같아야 달라요?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붙고 절대값이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그러면 플러스 0, 마이너스 중에 되는 건 뭐예요? 0하고 마이너스만 되죠. 그러니까 얘는 A, B가 뭐구나? 0보다 작거나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항상. 그러니까 요게 제일 깔끔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A,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얘기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A,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건 애초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도 못 가고 이쪽으로 못 가서 틀린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만약에 뭔가 연관이 된다면 이제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풀마, 마풀 이런 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마다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명제 쪽은 이쪽은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네 이렇게 되겠죠. 네, 한번 볼게요. 자, 얘들아. 전체 집합에 대해서 진리 집합을 각각 예라고 했을 때, 자, 두 명제. 이 친구 P이면 not Q이다. 요거랑, 그 다음에 not P이면 not R이다. 요게 있는데, 얘들아, 요거를 이어주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이어주려면 P를 이어야겠죠. 근데 이제 not P니까 별로잖아. 그러니까 요걸 뭐 해줘야 돼? 대우. 그쵸? 그럼 대우 해주면 R이면 P이다. 그치? 그래서 요렇게 대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대우한 녀석이 이 친구랑 이 친구죠. 그래서 요거 연결해주면 되니까 RP, NAQ 순서로 이어주면 됩니다. 3단 넣고. 그냥 밑에다 쓸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문제에 따라서 다른데 문제 구하는 거에 따라서 이 친구는 그냥 명제로 돼 있죠. 근데 얘는 원하는 게 뭐예요? 집합에 대한 관계야. 그러면 이걸 집합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 라지 R 부분 집합 라지 P. 그냥 여기는 뭐로 바꿔야 돼? Q의 여집합.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대로 벤 다이그램 그려볼게요. R P 그 다음에 Q 여집합인데 자, Q의 여집합이 여기 있는 거죠. 자, 이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푸시면 답은 나올 겁니다. 뭐 답이 무조건 나올 건데 Q의 여집합이 이렇게 하면 나와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내가 이게 좀 별로 안 좋다. 난 Q의 여집합 생각하는 거 좀 어렵다 하시면 아니면 조금 Q의 여집합이 잘 안 쓰인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바꿔서 풀어도 돼요. 어떻게 바꿔도 될까요? 그쵸.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P랑 R은 이제 똑같이 생겼고 그치? Q를 써야 되는데 얘들아 Q 여집합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럼 Q가 어디 있는 거야? Q가 요렇게 칠하면 되죠. 그럼 P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나요. 그러니까 Q를 여기다 써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 귀찮다. 별로다. 그럼 요렇게 바꿔서 해주세요. 그래서 요렇게 풀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요렇게 바꿔서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요 바깥이 Q니까. 네, 그럼 풀어봅시다. 네, 저게 팁이에요. 쌤이 아주 자주 쓰는 팁. 자, 기억 보면 어떻게 됩니까? R이랑 P랑 합치면 R이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고. 두 번째, R이랑 Q랑 합친대요. R이랑 Q랑 공통 부분이래요. 공통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자, Q 여집합이네요? 그럼 저기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로 보는 거야. 그럼 Q 여집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근데 얘들아, 이거는 교집합, 여집합은 쌤이 뭐로 해석하라고 했고? 차집합. 근데 어느 쪽으로 빼야 돼요? 왼쪽으로 빼야 돼? 오른쪽으로 빼야 돼? 왼쪽으로 가게 빼야 되죠. 그러니까 P에서 R 빼야 되죠. 괜찮아요? P에서 R 빼면 어디야?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어떻게 돼 있대? 이 부분 안에 Q 여집합이 들어있네. 이게 어떻게 들어있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틀렸죠. 3번 되겠네요. 네, 넘어가고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쉽죠? 쉬운데 일단은 요건 지금 바로 해볼게요. 자, 세 조건에 대해서 이 명제가 모두 참이다. 그러면 요것도 연결 똑같이 시켜주면 돼요. 자, 연결시켜 줄 때 이 친구 연결할 수 있는 요소가 R이 있죠. 그럼 R로 연결을 해주면 자, P랑 R이 지금 P랑 S가 둘 다 R로 가잖아.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둘 다 R로 가면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뭔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뭐 해주면 좋아요? 대우 해주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그럼 그 대우를 했을 때 R이 낙추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우리가 명제를 생각하면서 요거를 뭐 할 수도 있어? 대우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우까지 써보면 요게 보일 겁니다. 오케이? 그럼 대우할 때는 얘들아 포인트가 뭐였죠?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이었죠. 그럼 자리 바꾸면 이 친구는 Q. 그 다음에 얘는 나달. 얘는 나피, 나데스. 자리 바꾸면서 그 정도 다 해주는 거예요. 요것만 연습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 아이는 무조건 다 맞는 겁니다. 이제 풀어봅시다. 자, 항상 참이 아닌 거. 자, Q에서 나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할게요. 요게 1번. 괜찮아요? 요렇게 가는 게 1번. 그 다음에 Q에서 나데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게 2번. 그 다음에 3번은 어디 있어요? P에서 S? 없네요. P랑 S는 연결이 안 돼 있죠? 틀린 거고요. 모른다야. 4번은 뭐예요? P가 나Q에 연결됐대요. P가 나Q 어디 있나요? 이쪽이죠. 그 다음에 5번은 어디 있어요? S가 나Q로 간다? 여기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죠. 괜찮아요? 네, 4번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연습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5번 갈게요.
자, 이 친구는 5번도 자주 나오는 편인데 일단 실수 x에 대한 조건이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나달이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한대요. 요거에 최대 최소를 가라고 합니다. 일단 처음 부분만 좀 해볼게요. 일단 q가 모이기 위한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자, 그럼 화살표 어느 쪽으로 가라고? 왼쪽이 오른쪽이야? 필요 조건이면 왼쪽으로 간다. 오케이? 왼쪽으로 간다. 그래서 몇 줄? 그치. 무조건 두 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요거를 안 했구나. 미안해. 이거 못 봤구나.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어느 쪽? 오른쪽.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봤는데 이때 우리가 얘네를 이어줄 수 있으니까 또 밑에 걸 바꿔주면 되는데 자, 방향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먼저 바꿀게요. 그래서 자리만 바꾸면서 방향을 바꾸고요. 이건 뭐 똑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주려면 이걸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우를 해줘야겠죠. 대우 해주시면 Q가 not R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 자, 그러면 이 친구랑 이어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 그냥 따로따로 봐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얘랑 본다. 자, 그런데 이 아이는 결국 Q가 P의 부분집합인 거고요. 요거는 Q가 나의 부분집합이에요. 자, 이제 봅시다. 근데 봤더니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P 같은 아이는 절대값 기준으로 왼쪽이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얘는 바깥 범위예요? 안쪽 범위예요? 왼쪽이 크면? 바깥이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죠, 이거. 그러니까 얘는 아마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거를 미리 사실 봐주시는 게 좋아요. Q는요? 뭐보다 크다겠죠? 요런 느낌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R은 어때요? 그냥 한 점이에요. 아니면 한 점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x가 그냥 b제곱일 거예요. 양변 제곱하면. 얘 한 점이야. 그러면 R의 여집합이 쉬울까? 별로 안 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뭘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얘를 대우하지 않은 이걸로 봐주시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대우를 일단 왜 했냐면 혹시 연결되나 때문에 한 거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쓰든 이거 쓰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R이 한 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좋다. 반대로 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좀 별로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냥 얘를 써먹을게요. 이 친구를. 그래서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자, 그러면 네, 됐죠?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얘가 Q 여집합인데 이거 Q로 하는 게 싫다 하면 대우해 주시면 돼요. 내가 편한 대로 하면. 그럼 난 대우를 할게요, 그냥. 오케이? 그럼 대우하면 어떻게 돼?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 안에 들어간다. 이걸로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느낌이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바깥보다 안쪽이 쉬울 거고, 그치? 그러면서 점이 훨씬 쉬울 거잖아요. 그래서 쉬운 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써줍시다. 그러면 이거는 not p를 먼저 써요. not p가 뭐가 돼요? 절대값 x-5가 뭐보다 작다? a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 i는 살짝 변경해주면 x-5가 어디랑 어디 사이? 그렇지. 그래서 5를 양변에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거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당연히 생김새가 이렇게 바뀌었겠죠. 자, 그 다음에 q. not q는 그럼 어떻게 생겼겠어요? 저거는 반대로 바뀌었으니 2x 플러스 1이 23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x가 뭐보다? 11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생겼겠구나. 5-a, 5 플러스 a, 1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냥 쓰면 되죠. 그냥 여기 b제곱이겠죠.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거 요거부터 갑시다. 자, 첫 번째 요 1번. 1번 요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P 여집합이 R 여집합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not P가 not Q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I가 5-A랑 5 플러스 A 요 I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 Q 여집합. 그치? 요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X가 1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11보다 작거나 같다가 어디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거야, 두 번째 거야, 세 번째 거야? 플러스 A.
그치? 뒤에 있어야겠죠? 요렇게 있어야겠죠? 아, 요 y가 11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시는 게 좋죠. 여기가 나 q, 여기가 나 p. 그리고 요거는 간격을 살짝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숫자 간에. 왜? 여기다가 등호 쓰면 되니까 부등호. 그러면 여기는 어디가 당연히 커요? 오른쪽이 무조건 커요. 그런데 부등호가 이제 붙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는이 붙을 수 있는지 등호가. 생각. 5초 드릴게요. 등호 붙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왜냐면 얘는 같이 놨을 때 이건 작다랑 작거나 같다니까 이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A가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의 최대값이니까 맞는 거죠. 저 말 멘트가 맞죠. 그 다음에 B 갈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뭐랑 비교야? R이랑 그치. Q의 집합. 그러면 R이 저 B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B제곱 일단 써요. B제곱을 쓰고 그 다음에 지금 11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래서 1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B제곱은 11보다 어때야 돼요? 그러면 작고 같을 수 있어 없어? 둘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1로 올 수 있어 없어요? 아니 얘가 1로 올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왜? 부분집합이니까 얘가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함될 수 있고 그럼 B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그치. 루트 1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루트 1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둘 다 써야 돼요. 제곱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요거예요. 근데 B의 뭐 구하래? 최대값이요. 맞아요? 그러면 최대값 뭐예요? 루트 11인가요? 그치.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확인하면 그치. 네, 참 항상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정답이 이제 뭐가 된다? 9. 오케이. 네. 저런 것만 조심해 주시고 6번은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겠나요? 조금 많은데 네, 좀 많은데 한번 시간 드릴 테니 해보세요. 출발. 그리고 맨 위에 그거 보세요. A, B, X, Y는 실수. 동그라미 치고 하세요. 그리고 요거 하나 얘기하고 할게요.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야, 얘들아. 근데 충분 조건은 맞는데 필요 조건은 맞다 아니래? 아니래요. 그러면 얘는 방향이 이쪽이 맞아 틀려? 맞아요. 이쪽이 틀려요. 그거 찾으시면 돼요. 찾아보세요. 네, 가볼게요. 자, 여기는 위쪽부터 갈게요. 어디까지 했지? 몇 개야? 12개? 6개씩 갈게요. 자, 기억부터 가보자. 얘들아, 포인트를 봅시다. 기억은 뭐랑 같은 거고? X랑 Y. 자, 이 친구는 둘 다 몇이어야 돼요? 0이어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고치면 되냐면 X는 Y는 0 이렇게 고치면 돼요. 자, 그러면 둘이 뭐가 달라? X는 Y는 똑같아. 근데 는형이 다르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야? 이 친구는 00만 되고 얘는 뭐가 되고? 00도 되고 11도 되고 2도 되고 같은 건 다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가 더 많아? 왼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되고 소리. 오른쪽이 틀렸고 왼쪽이 맞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인 거야 이건? 왼쪽이니까 필요. 그래서 틀린 거죠. 필요는 맞고 충분은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 자, 이 친구도 뭔가 좀 Z가 껴있어서 뭔가 다를 것 같죠? 딱 봐도. 맞아요? 이거는 원래 이제 바로 볼 수도 있는데 좀 정석적으로 하면 넘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서 묶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묶었을 때 뭐가 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잖아. 따라서 X는 Y 또는 Z가 0인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X는 Y 똑같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어디가 더 많아? Z가 0인 것도 있죠. 또는이니까. 그러니까 왼쪽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 틀렸고 이쪽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예시 안 들고 그냥 바로바로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자, 디귿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 보면. 자, 디귿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딱 봤을 때 완전 제곱식 느낌 하나 나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느낌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완전 제곱식이잖아. 저 2b제곱을 b제곱을 두 개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근형으로 바꾸면 이 i는 뭐가 됩니까?
a-b의 전체 제곱이죠. 그거 더하기 b제곱이 0입니다. 이걸로 갑니다. 그래서 디귿의 p는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이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a가 b랑 같으면서 그 b가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냥 a랑 b랑 둘 다 0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야 다른 거이고 아예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쵸? 필요 충분이요. 그래서 뭐 멘트도 만약에 써주려면 써줘도 돼요. 뭐 필요 충분 조건 이거는 필요 조건인데 충분 조건 아니다. 필요 조건. 근데 뭐 안 써도 되고 그냥 인지하면 되니까. 네. 그다음에 리을. 자, 리을은 일단 자 차근차근 갈게요. 이쪽 맞아요, 틀려요? 이쪽 틀려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왜 틀려요? 발례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응. A예요. 응? X가 안 올 거라. 그쵸. 그러니까 발례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이런 거 가는 거죠. 마이너스 루트 3, 1 같은 거. 이런 느낌. 아니면 뭐 마이너스 3 루트 3 같은 거. 그런 느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A, B가 유리수였다. 그럼 맞아요. 근데 실수라서 틀린 거야. 그런 멘트를 잘 보셔야 돼요. 괜찮아? 네. 그래서 이 친구는 틀린 거고요. 자, 그럼 반대쪽은요? 둘 다 0이면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맞겠죠. 네. 요거는 필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발례 꼭 기억하세요. 요거는. 요 첫 번째 거 중요합니다. 요 X. 요게 발례다. 미음 볼게요. 미음은 어렵지 않죠. 그냥 수직선 그려서 생각해도 되죠. 그럼 어디가 더 커요? 1이 그치 더 크죠. 이렇게 했을 때 1이 더 넓은 부분이지.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비읍 같은 경우, 자, 이 친구는 제가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절대값이 뭐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는 넣어봐서 생각해라. 그래서 쌤이 3 넣어보라 했죠. 그럼 요거 넣어보면 어떻게 돼? 어떤 게 똑같아? 위에 두 개 똑같은데 아래가 다르죠? 그러니까 뭐랑 뭐만 되는 거야? 플러스랑 0만 된다. 그러니까 xy가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보고 풀면 돼요. 이 아이는. 그럼 x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제는 뭐 한다? 얘랑 비교한다. 그럼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고 그럼 둘 다 풀풀이죠. 그럼 이 친구는 풀풀도 돼, 안 돼? 되고 마마도 되고 플러스 0이나 뭐 마이너스 뭐 이런 거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0 포함한 것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쪽은 안 되고 이쪽이 되는 거죠. 왼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비읍도 틀렸다. 지금 보면 네, 필요 조건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네, 디귿만 필요 충분이고 그 다음에 시옷부터 갈게요. 시옷은 쌤이 아까 했었죠. 그쵸? 자, 요거는 첫 번째 방법은 뭐고? 극단적 예시 들어라라고 했었고, 그죠? 잠깐만요. 네. 이 정도면 보이겠죠? 자, 시옷은 극단적 예시 들라고 했는데 몇몇 정도 들면 돼요? 100하고 마이너스 1, 뭐 이 정도 들을게요. 그럼 100하고 마이너스 1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맞아 틀려? 맞죠? 또는이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만 맞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맞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또는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극단적으로 2하고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 되죠? 그러면 이거는 2하고 마이너스 100 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 예시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쌤이 아까 했던 거 기억나요? 플러스 방법?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래프로 하는 거. 자, 한번 판단해 볼까? 그래프로 하면 저 A는 B는을 그냥 XY처럼 보면 돼요. 오케이? 그럼 요거는 이제 A는 1, B는 1이니까 저 또는은 어디가 되는 거야? 요 부분이 다 되는 거야. 요 블럭 모양이, 기억 모양이. 괜찮아요? 근데 이번에 얘가 X, Y, A, B 더해서 2잖아. 그쵸? 그게 여기라고. 그 부분이. 그래서 A, B 더해서 2다. 그러면 그 부분에 더 큰 거니까 여기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더 크거나 같은 거야? 보라색이 더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라색이 어떤 거야?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이 맞는 거야. 오케이?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 추가로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응. 자, 이응 같은 경우는 0이니까요. 이런 건 그냥 뭐 하라는 얘기야? 하는 얘기야. 0이랑 비교하는 건. 그러면 마 플러스 2고니까 둘 다인데 얘는 마플도 되고 풀마도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왼쪽이 틀린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고 맞는 거죠, 지금. 충분 조건이. 그래서 시옷 이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읒. 이 친구는 얘들아 뭐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2분의 1로. 그래서 A는 오케이.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읒 요거는 P가 무엇이 된다?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그게 무엇이 되며 0이 되면 그러면 각각이 몇이 된다? 그치? 0이 되니까 ABC가 같다. 그렇죠? 그래서 요 ABC가 같다기 때문에 그 I는 결국 저기다가 다시 써주면 되는 거고. 근데 오른쪽은 뭐죠? ABC가 다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ABC가 같다. 얘는 ABC가 다 0이다. 그러니까 얘는 0, 0, 0만 되겠지만 얘는 뭐도 된다? 다른 것도 되겠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많으니까 그치?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 수 없고 왼쪽이 더 많은 거다. 치읓 갈게요. 네, 뭐 아래 공간 많으니까 아래에도 체크해 주시고. 자, 치읓은 얘들아 이거 좀 잘 봐야 되는데 이등변 삼각형이 결국 뭐예요? 두각이 갖추면 되잖아. 근데 그 두각이 어딘지 알아볼래? 모르죠. 그래서 여기다가 쓰세요.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아 얘는 AB가 같을 수도 있고 BC가 같을 수도 있고 CA가 같을 수도 있다. 그럼 어디가 경우가 많은 거야? 오른쪽이 더 많은 거죠. 왜냐면 얘는 셋 다 상관없는데 얘는 얘만 돼야 되잖아. 제한 조건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맞아. 오케이. 그 다음에 키읔. 자, 이거잖아요. 그쵸? 둘 다 어디 있어야 돼?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들아, 잘 봐. B랑 C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볼래? 모르죠. 그럼 일반적으로 겹쳐 있는 모양을 그리고. 근데 그러면서 A가 B 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A가 C 안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A가 B 안에도 있고 C 안에도 있으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집합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다시 해석하면 A가 비교집합 C 안에 들어있다라고 해석해도 똑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인지해주고 같은 내용이고요. 그러면 얘는 합집합이잖아요. 이번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키읔은 좀 쓸게요. 이게 P고 Q도 그려볼게요. Q는 B랑 C의 어느 부분 안에 들어있대? 합집합 안에 들어있대. 얘들아 합집합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물론 여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하죠. 안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있어도 돼? 안 돼? 가능하죠. 그러니까 경우가 어떤 게 더 많아? 이게 더 많죠. 그러니까 많은 쪽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오케이? 쌤이 하는 이 접근 방법을 계속 좀 연습만 해주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티읕. 자, 저거는 어떻게 풀기로 했었죠? 아까? 양변 제곱하라고 했었죠. 물론 이제 대입해서 할 수도 있지만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돼서 제곱이 좀 깔끔합니다. 그래서 제곱 바로 해볼게요. 얘는. 그래서 P가 X제곱 플러스 2 절대값 X 절대값 Y니까 바로 절대값 두 개로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Y제곱이 뭐라가 된다?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된다. 왜냐면 전체 절대값 제곱 어차피 전체 제곱과 똑같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얘는 결국 절대값 XY가 뭐가 돼요? 그냥 XY가 되잖아. 요거 해석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부터 계속 몇을 대입해봐라? 3, 0, 마이너스 3 대입해보자. 요거 연습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입해봐서 요 친구는 위에가 돼요? 안 돼요? 되고 절대값. 이거 되고. 이거 절대값 이거 다르잖아. 틀렸죠? 그래서 플러스랑 뭐만 된다? 0만 된다. 따라서 XY가 어떻다? 이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네, 그러면 이 친구는 바꿔서 X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어디가 더 많거나 같습니까? 왼쪽이 더 많거나 같죠. 그러니까
충분히 안 되고 필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됐죠. 그래서 생일 축하가 답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마무리되고 네. 고생했습니다.